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헬스인데 파이낸스 하면 뱅크가 제일 떠오르고 건강하면 샐러드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뱅셀이 그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철학으로 개인의 건강한 금융을 구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뱅셀이 처음 나오게 된 이유는 계좌 조회를 하려면 은행 앱에 들어가야 되고 내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면 카드 앱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전체 자산 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곱해야 되는 것이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 각각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자라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뱅크샐러드 앱에 가입하셔서 카드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에 있는 CB정보, 그리고 연금 정보, 그리고 세금 정보까지 다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이 얼마고, 내가 작년에 번 수익의 급여 수익은 얼마고, 계좌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라이션 되어서 개인의 맞춤형 금융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금융 상품도 추천해 주는데요. 이 사람이 쓴 지출 내역을 분석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하고, 보험은 어떻게 추천해야 좋을까요? 보험은 금융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 정보를 가져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이 사람의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위험해 보이는 징후를 발견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 걸릴 것 같은 질병에 보험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어떻게 추천해야 좋을까요? 저희는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은퇴 후 예상 자산을 예측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현재 내 소득을 노후에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연금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을 추천해야 된다. 특히 이 데이터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개인의 입장에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철학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550만 다운로드가 됐고요. 회원 수는 500만 명 정도 되고 자산관리 앱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흐름이 아니고 현재 글로벌리 생겨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그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흐름은 PSD2라고 하는 유럽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과 같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개인의 정보를 특히 계좌에 대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기록권을 개방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회사가 자본주의 시스템, 즉 한국에 있는 한 나라에 있는 통화 혹은 화폐 그리고 그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테마이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면서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이라는 각각의 롤로 구분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개인 금융의 입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정보의 분절성을 야기합니다. 내 예금 잔액을 확인하려면 은행 앱에만 들어가야 되고 결제를 하려면 카드 앱에서만 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이거를 이제 개인의 금융 차원에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모두 다 개인의 금전에 속하니 이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고 결제든 송금이든 개인의 금전 출납에 대한 기능들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누구든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PSD2고 한국에서는 뱅크샐러드가 이런 계좌 장부에 대한 열람을 기술적으로 먼저 제도화되기 전에 시도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금전 장부의 기록권, 송금이나 결제를 다 하나의 디지털로 구현한 회사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월렛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한국에서는 제도화되기 전에 먼저 기술로서 먼저 서비스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국의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PSD2와 같은 금융 시스템을 현재 도입 중에 있고, 장부 내역에 대한 열람권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는 곳에 보장이 되어 있고, 장부 기록권은 향후 내년 초에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라이센스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어떤 흐름에서 이게 형성이 되었냐,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도 뱅셀 처음에 나왔을 때 금융회사들과 되게 많이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스크래핑이라는 방식으로 가지고 오는데, 향후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제화됐을 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만 얻으면 의무적으로 뱅크샐러드 같은 회사에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슈화가 되었던 게 결국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럽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그 개인의 것이다. 마치 저희가 카카오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그 텍스트 데이터가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SK텔레콤이 볼 수 있거나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금융정보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것이다 라는 철학에서 나왔고요.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개인정보의 주권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개인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갑자기 정부에서 나온 것 같죠. 근데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괄목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 변화를 가지고 현재 여의도나 혹은 금융업권에 계신 분은, 오래 계신 분은 자기가 현재 한 30년 동안 이 금융업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최근에 이 PSD2와 같은 계좌장부의 열람권과 기록권의 오픈이 거의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다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그만큼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PSD2 체제, 은행카드, 증권보험이 각각 데이터가 분절되는 형태가 아니고 오픈되는 환경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이제 금융에서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은행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만 계좌장부에 대한 열람권, 기록권,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오픈되기 때문에 은행카드, 증권보험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과연 조합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금융 그리고 디지털 금융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금융 데이터가 언번들링 되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회사들,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금융 데이터와 결합해서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빅블러 현상도 되게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이제 새로운 생태계에서 이제 뱅셀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이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모이게 됐을 때 개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판단해서 그 개인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추천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붐 같은 것도 결국에는 모든 개인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이유들도 개인이 은퇴했을 때의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혹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예측값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수입과 지출, 그리고 지출 중에서는 고정 지출은 얼마이고 또 내가 변동할 수 있는 지출은 얼마인지 파악해서
내가 은퇴했을 때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투자 수익을 얼마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재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이 정보가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애 재무 설계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금융 정보가 이제 오픈이 될 때는 이러한 생애 주기 정보 그리고 소비 정보에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소비 습관에 맞는 여러 가지 다른 처방전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언번들링 되는 시대에서 개인한테 유용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금융사들과 연결해서 맞춤형 금융을 실현하는 게 저희가 이 생태계에 가장 공헌하는 일이고 금융 생태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카드 내역을 봤을 때 항공권 결제나 해외여행 결제가 일어났을 때 이때 간단하게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과 카드 결제 내역의 조합으로 이러한 통합 금융 서비스들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애 재무 설계 기반으로 투자 수익을 설계하고 연금을 설계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는 개인의 신용을 여러 가지 금융 정보로 대변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이제 요 모델을 같이 설계를 하고 2달 전에 런칭을 했는데요. 한국의 주부들이 되게 신용카드 발급이 되게 어려운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주부들만큼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 또 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발생하냐면 현재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CB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금융 기관들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모아서 신용을 판단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정보가 개인의 대출에 대한 내역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대출이 좀 안 되는 경우나 금리가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할 때 소득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대출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출 기록이 많이 쌓여야 여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데이터들이 확인이 돼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데 아예 여신을 할 수 있는 초반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한국 기준으로 7등급 이하의 주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에 연금을 주기적으로 납부한 기록이나 보험을 주기적으로 납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을 납부했다라는 건 말은 뭐냐면 내가 미래에 현재 소비를 좀 아껴가면서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용도의 돈이자 그리고 월별로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스pen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한신용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신한카드와 저희가 정보를 연결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주부 고객들의 보험 기록과 연금 기록이 확인되는 주부들한테 신용카드 발급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을 대변해서 이 여신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미래 위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는데 보험의 보장을 설계해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마이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금융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좀 공략하고 있는 큰 미션 중에 하나가 개인의 여신 심사 시스템을 금리를 비교 가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여신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대출을 신청해야만 했고요.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금융기관이 이 사람의 시비를 조회할 수 있고 그 결과값으로 확정금리와 확정한도를 주는 되게 개인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다시 재편하고자 하냐면
개인의 12등급 정보를 저희가 마이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개인의 12 정보와 아까 말씀드린 보충 신용 정보를 다 결합해서 금융사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던지고 그 결과값으로 확정금리와 확정한도를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각 개인들이 휴대폰 안에서 각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뱅크샐러드가 나의 다른 정보까지 모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정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활용 가치가 높아져서 나의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로 이 대출 시장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제 그런 저신용자 혹은 연체자의 어떤 재활을 돕는 그런 진흥원이 있는데요. 진흥원과 이제 논의를 나눴던 그런 것들도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저신용자나 단기 연체자를 여러 가지 금융 내역으로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고 혹은 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그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방지하는 방법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 연체가 있거나 회생을 밟으신 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연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유가 개인금융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재무에 대한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뱅크샐러드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사로서 노리는 기회는요, 새로운 변화는 이런 겁니다. 그 은행도 디지털라이션 되고 카드도 디지털라이션 되고 증권도 디지털라이션 되고 보험도 디지털라이션 됐는데 개인의 금융 차원에서는 디지털라이션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이 개인 금융의 디지털라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드리지만 그 데이터가 개인의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되고 그 개인의 관점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성공하는 구조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혹은 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다 디지털라이션 되고 개인도 훨씬 건강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